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설계 실습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크럼 계획 수립과 관련한 두 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스크럼 계획 수립 및 스토리 포인트 산정 방법, 제품 릴리즈 계획 및 스프린트 계획 수립 방법, 스토리 포인트 산정 작업 계획 실습입니다. 학습 목표는 첫째, 스크럼 계획 수립을 복습하고 스토리 포인트 산정 관련한 내용을 이해합니다. 둘째, 제품 릴리즈 계획 및 스프린트 계획 수립 방법을 이해합니다. 셋째, 스토리 포인트 산정 및 작업 계획을 실습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스크럼은 럭비 경기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때 선수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그 가운데 넣어진 공을 발로 빼앗는 대형입니다. 럭비 경기에서 팀을 이루며 힘을 겨루는 것처럼 IT 개발 프로세스에서도 스크럼은 팀을 이루고 팀에서 해야 할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스크럼은 프로젝트 기간 전체 기간과 스프린트를 정한 후에 제품 백로그를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업데이트하고 제품을 개발합니다. 전체 기간과 스프린트를 정한 후에 제품 백로그를 프로젝트 전체에 업데이트하고 개발하는 거죠. 정의된 제품 백로그를 기반으로 스프린트 백로그를 여러 개를 쪼개고요. 스프린트 백로그가 쪼개지는 횟수가 스프린트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그 스크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정해지고요. 이러한 증부는 스프린트가 마무리되는 시기에는 무조건 작동되는 소프트웨어가 고객에게 인도돼야 되는 것이 스크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크럼의 기본 핵심은 여러 번의 스프린트를 반복한다는 거고요. 반복할 때 이 해당 산출물인 증분을 인도합니다. 스프린트 기간은요, 짧은 기간은 1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으로 수행하는데, 관리 주기, 실질적으로 이 스프린트가 수행하는 주기를 스프린트 기간입니다. 각 스프린트에서 보고 관리 주기마다 스프린트 내에서 완수를 목표로 하는 업무 범위를 스프린트 백로그라 하고요. 스프린트 백로그는 고객하고 대화, 제품 책임자 토론을 위해서 결국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해야 할 작업 리스트를 말합니다. 그것은 유저 스토리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는 또 타임박스라는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명쾌하게 정의된 제한된 시간인데요. 스프린트는 끝나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제한된 시간 내에 제품을 작성하고 제품을 데모한 이후에 고객이 인수해야 합니다. 한 개 이상의 결과물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이 스프린트의 목적이죠. 따라서 스프린트 백로그에 대한 우선순위도 지정을 하고요.
스프린트는 또 스토리 포인트를 지정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그 일의 양이죠. 스토리 포인트는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토리 포인트는 스프린트에서 수행하는 작업량인데요. 전통적 방식에서는 맨먼스나 뭐 맨아워 등으로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그 측정치의 기준입니다. 스크럼 포인트는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팀원들 간에 전체적으로 합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스프린트 내에서 만들어지고요. 제품이 제대로 작동되는 걸 확인하는 것을 인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로그라는 말은 해야 할 작업을 의미하고요. 스프린트를 추진할 때 또 이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스프린트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스프린트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스프린트 백로그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스프린트 일정 계획이죠. 스크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 활동은 스프린트 계획 회의라고 했습니다. 제품 백로그는 전체 프로젝트를 에서 프로젝트 팀이 수행해야 할 일의 전체 리스트고요. 스프린트 백로그는 해당 스프린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서는요, 스프린트 백로그를 도출을 하고요. 스프린트 계획 회의 때 선정된 스프린트 백로그를 이렇게 칸반 노트라는 상황판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해야 할 일과 한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상황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것을 실제로 해당 스프린트에서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이 바로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스크럼 방법론에서 필요한 세 가지 팀 구성을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역할을 정의했고요. 첫 번째는 제품 책임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크럼 마스터, 세 번째는 스크럼 팀에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제품 책임자는 제품 기능 목록, 제품 백로그를 맡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리고 스프린트 계획 수립 시에까지만 역할을 수행하고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는 제품 책임자를 돕는 조력자이고요. 스프린트 계획 회의나 데일리 미팅, 회고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스크럼 팀을 위해서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팀을 보호하고 팀원들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포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죠. 스크럼 팀은 주로 이제 3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사용자 스토리로 도출하고 이를 구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해당 스프린트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인 스프린트 백로그를 작성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매일매일 스크럼 회의에서 참여해서 진척사항을 점검하는 이런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백로그와 스프린트 백로그 작성 예입니다. 제품 백로그는요, 이렇게 사용자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제품 백로그를 여러 개 스프린트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프린트를 쪼개게 됩니다. 하나의 스프린트에서 사용자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어떤 타스크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타스크는 개발자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리스트, 작업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백로그 작성 예입니다. 업무 구분이 관리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 비기능적인 구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주로 제품 백로그는 사용자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한 분류를 상위 분류를 에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스토리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백로그를 작성할 때 제품 인도 조건 개발 시에는 어떤 개발을 수행하고 인도물 즉 증분을 고객에게 제출할 때 완료할 수 있는 조건을 제품 백로그에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하고 작업량도 제품 백로그에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예측형 프로젝트와 애자일 방식에서의 스크럼에서에 사용하는 용어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차터는 이해관계자 식별한 이후에 요구사항 정의,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식별, 요구사항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 전통적 방식에서 지정한 범위 정의와 WBS는 요구사항 정의는 스크럼에서는 제품 백로그에 해당되고요. 범위를 정의한 범위 기술서는 사용자 유저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BS는 스프린트 백로그고요. 액티비티의 세부 내용은 유저 스토리라고 볼 수 있고요. 작업에 필요한 일정은 스토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크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아까 말씀드린 스크럼 KK인데요. 프로젝트 오너하고 고객하고 협의한 내용을 제품 백로그라고 하고요. 유저 스토리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제품 백로그를 수행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의입니다. 유저 스토리는 보통 한두 문장으로 구성되고요. 사용자가 잘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할과 목표 정도가 이제 표현되는데, 유저 스토리는 또한 작업량 한정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유저 스토리를 작성할 때 구성의 핵심 요소는 누가 뭘 원하는지 하고 누가 무엇을 왜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서 기입하면 됩니다. 아래 예를 보면요,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위해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누가 왜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화한 것이 사용자 스토리입니다. 유저 스토리를 작성할 때는요,
뭐 카드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포스트잇 같은 카드에 개발자들이 서술 형태로 기록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문서화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사용자 스토리로 정의한 것들은 개발자들 간에 서로 컨펌했다는 것을 완료하긴 해야 합니다. 제품 백로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되고요. 이 목록은 최종 목록은 제품 관리자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제품 백로그에 포함될 내용은요. 누가 무엇을 왜 원하는지를 언급을 하고요. 자세한 인도 인수 기준, 이제 제품 인수 조건이죠. 개발 시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죠. 그다음에 중요도와 작업량과 볼륨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이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요. 제품 백로그에 대한 우선순위일 수도 있는데요. 제품 백로그가 작성되면 제품 백로그가 스프린트 백로그에서 스토리들의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측정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긴 했지만 모스커 방법 하고요. 가치 노력 점수 V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방법도 있고요. 카너 분석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요. 실제로 실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수백 개가 넘는 스토리의 모든 가치 스토리 포인트를 부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픽 레벨이나 아니면 중요 선택 기능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모스카우 방법입니다. 첫 번째 머스트 인 필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 필수 사항 또는 법적 비즈니스 가치 전달, 시스템 안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다음은 슈드헤브인 중요 사항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경쟁 및 기대상 효율성 형성을 위해서 하면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쿠드헤브 선택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릴리즈로 넘겨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을 쿠드헤브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든테브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고 이번 릴리즈에는 하지 않기로 한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우든테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백로그를 분류해서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 기법입니다. 제품 백로그 또는 스토리에 대한 이 가치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해당 작업의 점수를 부여하고요. 하이는 높으면 5, 낮으면 1로 매길 수 있고요. 그 제품 백로그 또는 스토리가 얼마 많이 이제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또 단계를 매깁니다. 이것은 또 높을 경우에는 5를 책정하고요. 낮을 경우에는 이제 1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가치와 노력을 조합해서 해당 작업의 종합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 종합 점수가 산정되면
이 전체적인 스토리나 백로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노 분석입니다. 머스트비 팩터는요, 하지 않으면 고객이 불만족하는 작업입니다. 이건 거의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프라이머리 세티스팩션 팩터는요, 꼭 안에서 불만이 생기는 건 아닌데, 수행을 하게 되면 차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업입니다. 지금 뭐 좀 하면 더 훨씬 더 좋은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디라이트 팩터는요, 수행을 하면 꼭 안에서 불만이 생기는 건 아닌데, 만족도가 높아지는 작업을 디라이트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번으로는 머스트 비 팩터와 프라이머리 세티스팩션 팩터, 그다음에 디라이터 팩터 순으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카노 분석입니다. 제품의 백로그와 스토리 분류가 끝나면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실습을 좀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기반으로 실습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프로젝트 설계 강의 동영상을 만들고요. 문화대학교 사이버 강의 홈페이지와 연계하고 또한 강의 동영상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문화대학교의 원격 강의에서는요, 시스코 웹엑스의 유튜브를 사용하는 환경인데요. 문화대학교 규정상 사이버 강의 홈페이지에 원격 녹화 강의 링크를 연결시켜서 강의를 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격 강의를 진행하고 원격 강의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스크럼 방법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때 스토리 포인트 방법, 계획 수립을 하고 우선순위 선정하는부터 실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카우 방법입니다. 일단 요 우선순위 선정하기 전에요, 제품 백로그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와 같은 시나리오 기준으로 첫 번째는 태블릿 구매, 두 번째는 교재 작성과, 세 번째는 강의 업로드 프로그램 개발, 네 번째는 강의를 실시, 다섯 번째는 실시간 강의를 업로드 한다 라는 해당 프로젝트의 제품 백로그를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하나는 제품 백로그에 대한 작업 리스트고요. 이 제품 백로그들 중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모스크 분석을 통해서 이 5가지 제품 백로그 리스트 중에서요, 무조건 해야 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가장 해야만 하는 것은 강의 실시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하고 문화대 사이트에 강의를 업로드해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가 되죠. 다음은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한 제품 백로그에 대해서 우선순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재 작성은 물론 화면 강의 실시가 원활하긴 하지만요. 교재 없이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슈도에 포지션을 했고요. 그럼 태블릿 없이 PC에서도 강의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슈드라고 포지셔닝을 했고요. 쿠드 해브 같은 경우는 강의 프로그램 개발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하면은 더 좋은 것이기도 하고요. 여건이 안 되면 다음 릴리즈, 다음 차스에서 미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쿠드 해브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면 4번, 5번, 1번, 2번, 3번의 제품 백로그 순으로 제품 백로그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 카논 릴리즈입니다. 카논 분석도 유사합니다. 머스트비 팩터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4번과 5번 작업 리스트를 위치시켰고요. 교재 작성과 태블릿 구매도 프라이머리 세티스팩션 팩터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모스크바 분석의 슈드와 비슷하죠. 필수적으로 이것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불만족스럽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차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시켰고요. 강의 업로드 개발 스토리는 디라이터 팩터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하게 되면 매력적인 요소로 판단한다 라는 이유로 위치시켰기 때문에 카논 분석과 모스크바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 포인트입니다. 스토리 포인트는요, 작업량, 업무량, 시간의 량, 시수, 공수, 매너와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스토리 포인트는 유저 포인트의 유저 스토리에 대한 상대적인 작업량입니다. 작업량 산정을 하기 위해서 스크럼 팀이 산정하는 단위인데요. 스토리 포인트를 산정하는 목적은 스프린트 기간 내에 직무를 인도하고자 하고요. 프로젝트 진행률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 대비 실적을 스토리 포인트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가 있고요.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포인트가 클수록 리스크는 큰 거죠. 스토리 포인트는 시간 또는 점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 방식에서 맨 아워나 맨 데이, 맨 먼스, 맨 이어는요. 맨 아워는 한 사람이 1시간 일하는 양을 맨 아워라고 하고요. 맨 데이는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양, 맨 먼스는 한 사람 기준으로 한 달 일하는 양이고요. 매니어는 한 사람이 1년 일하는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리 포인트는 점수 방식으로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1점은 어떤 특정 상대적인 개념을 특정 일의 양으로
기준을 잡고요. 다른 애들은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 포인트를 뭐 1 맨데이로 부여한다면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1 맨데이 기준으로 상대적인 점수가 되고요. 1 멤버스로 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 1 멤버스 기준으로 상대적인 점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 포인트가 이제 상대적이라는 내용에 대한 이제 예인데요. 이 그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동 수단으로 이동 시 걸리는 거리,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요. 킥보드로 갈 수 있는 거리를 1로 지정을 했으면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전거, 스쿠터, 자동차, 버스, 트럭, 그다음에 기차, 비행기, 로켓 등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상대적으로 잡았고요. 이 상대적인 숫자는 스크럼에서 사용할 때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좀 약간 직관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토리 포인트 산정 방법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는 유사 추정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플래닝 포커 방식, 세 번째는 델파이 방식이 있습니다. 스크럼에서 주로 자주 사용되는 스토리 포인트 선정 방식이고요. 다음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 추정 방식입니다. 유사 추정 방식은요, 과거에 수행했던 유사 프로젝트의 규모하고 비용, 일정, 투입 공수, 복잡도 등을 가지고 프로젝트 일정을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과거에 수행했던 이 보고서 개발이나 뭐 단넷 개발, 뭐 이러한 개발 특정이 있는 그 스토리들, 작업의 리스트죠. 둘이 과거 기준으로 뭐 4개월에 투입 공수가 16, 뭐 투입 기간이 2개월, 뭐 투입 공수가 6명, 투입 투입 기간이 2달, 6명이 있었던 과거 사례가 있다면요. 이걸 기준으로 유사한 프로젝트에 이번에 수행할 유사한 프로젝트에 투입 공수로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플래닝 포카입니다. 이 플래닝 포카 방식은 스크럼에서 또는 애자일 방식의 방법론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스토리 포인트 산정할 때 이 모든 개발 팀원들이 참여해서 카드를 사용해서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의 모든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일정을 합의하기 좀 어려운데 카드 게임으로 합의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카드 게임을 가지고 모두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다가요. 특정 스토리 또는 작업 리스트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필요한 공수, 스토리 포인트에 해당하는 카드를 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카드를 낸 사람과 가장 낮은 카드 낸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왜 낮은 카드를 냈는지 이유와 가장 높은 카드를 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다시 모든 사용자들은 다시 카드를 섞은 다음에 다시 카드를 내는 방법을 반복하고요. 결국은 해당 스토리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값이 만장일치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되게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반복적인 작업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플레잉 포커 카드의 특징은 해당 작업에 대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카드의 숫자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을 에자일에서 선택한 이유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값은 이렇게 이전 값의 합이 다음 카드의 값인데요. 즉 1 더하기 2는 3이 되고요. 2 더하기 3은 5가 되고요. 3 더하기 5는 8이 되고 8 더하기 5 더하기 8은 13이 되고 13 더하기 8은 20이 되고 20 더하기 13 20 더하기 13은 33이 되고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아래 차이가 좀 이렇게 뒤로 갈수록 굉장히 확실하게 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투입 공수를 추정할 때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업계에 필요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전문가 추정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프로젝트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스토리가 필요한 일정을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것은 개별 추정이 있고요. 단독으로 추정하는 집단 추정이 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이 같이 크로스 견적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명목 집단법은 어떤 특별한 대화와 토론 없이 결론을 내는 것이 명목 집단법이고요. 하지만 사전에 서면으로 각자 의견을 제출하게 되죠. 반면에 와이브 밴드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기법입니다. 대신 조정적인 회의 중재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크럼 계획 수립 및 스토리 포인트 산정 기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